자, 이제는 물을 재활용해야 돼. 그렇죠. 예, 빗물 펌프장에 예, 고출력 펌프가 있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있는데 펌프를 더 넣던가 더 고출력으로 하던가 이렇게 더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음, 빗물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또 한번 볼게요. 좀 있으면 이제 음, 아이템들도 막 보입니다. 아이템이 없진 않아요. 이게 투자할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수처리 과정을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수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냥 가만 놔둬. 그래가지고 찌꺼기를 가라앉혀. 이게 침사를 시키는 거고요. 펌프로 보내가지고 다시 물 뜨는 거하고 가라앉는 걸 또 구분해. 그러니까 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에 미생물 뭐 기타 등등 넣어서 다시 침전을 또 시켜. 그리고 위에 것만 빼내고 침전물이 슬러지인데 슬러지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게 하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강에서 공장을 써서 폐수 처리, 공장에서 폐수 처리해서 이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시 돌리는 그런 루트를 많이 하죠, 요새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정화해서 이렇게 버리죠. 가정에서 온 하수는 아까 침전을 시키잖아요. 침전을 시켜서 슬러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밑에 거는 가라앉히고 위에 것만 하니까. 그래서 그 물은 다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러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니까 이거를 지금은 시멘트 원료로 일부 쓰기도 하고 매립이나 호박합니다. 슬러지 양도 줄여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 제일 많은 게 이제 도로 이쪽이 제일 많고요. 철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게 물입니다. 예, 물 좀 있어요. 예, 뭐 환경도 좀 있고, 광대역 통신망도 있는데, 물도 있습니다. 물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물도 많이 투자한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게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아까 이렇게 층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이렇게 지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뽑아 쓰는데 이거를 건물을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지하철을 뚫어가지고 이것들이 건드려지면 얘네들이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하수를 원해서 뚫은 건 아닌데 지하 시설물을 넣어서 나오는 지하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용하면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은 소방, 청소, 조경,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뿌리는 거, 공사, 화장실을 아까 보면 아까 우리 4분의 1이 변기에 쓴다 그랬잖아요.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네.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건축물도 나오고 네. 하는데 활용량은 건축은 별로 안 되고 지하철은 그나마 좀 하고 있고
전력, 통신 이런 것도 다 지하 매립하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아직도 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70% 아직도 30% 정도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이용하면 확실히 좋은데 요거를 이용하면 결국은 뭐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왜? 식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수랑 구별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물들이 이용되려면 새로운 관을 통해서 새로운 별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 같은 거 없어가지고 변기로 보내면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딱 지으면 우리가 수도 하나만 넣으면 돼. 수도 하나만. 그러면 얘가 세면대도 넣고 화장실도 넣고 뭐 다 쓴단 말이에요. 보일러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상수도인데 이게 지하 유출수 관을 하나 더 매립해서 별도로 화장실마다 별도로 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들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마다 계량기나 관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거 그림 잠깐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출 지하수도 모으고 저수조에, 그리고 재처리한 것도 모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빗물을 재처리했든 뭐 했든 모아서 얘네들을 먹는 거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개천에도 한번 뿌려주고, 하천 방류, 정수, 그리고 도로 살수, 도로 청소도 막 상수도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분수대 뭐 이런 거, 물공급기 이런 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처리해서 또 분수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LID 침투 요게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이게 다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흙 속으로 다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중수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상수도는 천수, 지표수, 지하수를 정수해서 마시는 거고, 중수는 오수, 수돗물을 재처리해서 작용수로 쓰는 거죠. 먹는 거 빼놓고 써라 이런 겁니다. 이게 숲이 많으면 1시간에 417ml의 빗물을 흡수한대요. 근데 서울은 숲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은 흡수를 못하죠. 25배니까 18 정도, 18ml 정도 흡수하나? 뭐 이 정도 양일 텐데 굉장히 적게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는 다 나가죠. 도시가 나가니까 이게 지금 물의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게 이게 흙이 조금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우리 산 같은 흙이 갖고 있다가 서서히 내뿜어서 계곡물이 흐르는 거고, 뭐 그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아예 다 흘러버리니까 도시는 이게 물의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바다로 보내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LIT,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물이 흡수가 안 되는 이 공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을 막아서 흙으로 보내고 다시, 그러니까 빗물을 하는 거죠. 오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물이 흡수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물을 흡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땅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좀 비싸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지금은 다 옆에 배수로로 물을 빠르게 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지하로 저장시키는 용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 가격보다 좀 지나면 물이 굉장히 비싸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은 돈들이 들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가격이 너무 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지나면 그 물은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해서 또 쓰고 이 설비를 하는 거죠. 이 설비도 결국은 건설사들이 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있을 거고 파이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모터 있을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아직은 좀 미약한데 이런 도로 재질을 만드는 회사들도 유심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벌써 이게 2005년도 얘기예요. 대형 건물에 빗물 저장을 이렇게 권고했었어요. 이게 유럽에서 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쓸 거냐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해서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중수 얘기 또 나오죠. 250만 리터를 절약한다. 그리고 화장실은 진공으로 물을 내도록.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실용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빗물을 어떻게 모아서 그걸 다시 어떻게 중수로, 그러니까 변기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돌릴 거냐, 이게 관건이고, 지금 성남에 위치한 SK가스 에코허브인데요. 요거는 히림에서 돼요. 요게 뭐냐면 일단 저수압장치는 이제 물을 쫄쫄쫄쫄 내리겠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게 내리겠다. 그거고 빗물을 집수해서 보냈다는 거죠. 결국은 빗물을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빗물을 화장실물, 비상용 조경수로 하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저장하고 어디에서 관을 통해서 다시 활용하려니까 모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 뭐 관 이런 것들인데 관은 주로 지금 PVC 뭐 이런 거. 아, 마곡에서도 쓰고 있구나. 벌써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벌써 파이프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는 빗물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0일이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확 줄어든다는 거죠. 비 오는 게. 대신에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저장시설도 많아야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간혹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1월달에 SK 에코플랜트 가지고 우리 화상회의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비가 적어지면 결국은 하천이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줄 거 아닙니까? 비가 적게 올 때는. 줄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염도가 올라갑니다. 비는 그나마 오염이 덜 돼 있는데 이게 오염 배출수는 똑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비나 깨끗한 물은 줄어드니까 오염도는 증가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요 하수 출구에 그 규격 하수 출구에 물의 질을 높여야죠.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오염도가 줄어들어서 밑에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되면 될수록 하수 처리를 더 강하게 해야 될 거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수 처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EMC랑 CSK 1위는 EMC 홀딩스죠. 그러니까 SK 에코플랜트가 갖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쪽은 단가가 계속 오를 거다. 왜? 가뭄이 되면 하수를 어떻게든 재활용하든 강으로 내보낼 때 빗물이 없으니까 더 많이 정화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거죠. 특허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많이 냈다는 얘기 자체가 여기가 활용할 게 많다는 얘기죠. 빗물 침투 기술이 파란색, 빗물 처리 기술이 빨간색, 빗물 저장 기술 특허가 굉장히 많죠. 네. 70%가 빗물 저장. 하수도 여기 나오네요. 하수 처리는 2007년도 65톤, 65억 톤으로 이 중에 6억 4천 톤을 재이용했다. 10% 정도 했네요. 10% 재이용했네요. 공업용수로 이용되는 물이 이 중에 1.5%에 불과한 게 문제다. 공업용수는 일정한 수질이 담보되기 때문에 하수 재활용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싱가포르는 80%, 일본은 24%에 이르는데 우리는 1.5%. 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되게 아직 낮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그 관들이 큰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오수하수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하수 방류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핵심만 보자고요. 10mg, 리터당 10mg의 산소 요구량을 3mg, 리터당 3mg 이하로 변경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녹조 유발 없애고 체계적인 하수 재이용하고 친환경 자원 활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수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앞으로 환경 쪽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많이 받잖아요. 폐기물이 왜 많이 들었냐면 우리가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에 가입해요. 이때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제가 그래서 뭐 좀 이렇게 YN텍 뭐 이런 애들 좀씩 했었죠. 왜냐면 해양투기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 웬만한 거를 다 바다에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버리고 왔어요. 저 멀리 50km, 100km 이렇게 가서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공해상에. 근데 바다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지가 되는 걸 가입했는데 얘네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배는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얘네들이 몰래 가면서 버렸어. 가면서 이렇게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가면서 버려. 가긴 가. 그런데 가면서 다 버려. 그리고 와. 이거 많았어요. 그래서 기름값을 아끼는 거죠. 와, 이거 뭐 진짜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투기 금지하면서 하수구 슬러지랑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지금 막 매립하는 게 확 늘어난 게 이제 그때예요. 그 전에는 바다에 막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뭐 중국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엄청 버렸습니다. 2012년까지.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폐기물.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폐기물이 단가가 쫙쫙 올라가면서 폐기물이 주가가 쫙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하수회사를 잘 봐야 돼요. 하수회사. 제가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래를 설명드리면서 금방 올 것들은 이렇게 종목도 연관이 돼요. 아주 멀리 올 거는 좀 연관시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탄생하고 소멸될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하수 더 해야 됩니다. 종목이 계속 나옵니다. 하수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침전시킨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죠. 2012년 폐기물 투약, 예, 금지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네. 근데 지금은 정책이 뭘로 바뀌었다고? 매립이 아니라 소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 회사들이 약간 주가가 좀 그런 게 정부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소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매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앞으로는 소각이 중요하다. 예, 소각 올해 4개 산 회사가 하나 있죠. 제가 몇 번 공유해드렸던 그 회사가 소각 회사 수도권에 4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슬러지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아까 이건 비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뭐죠? 시멘트도 만들다고 했는데, 사실 그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 물을 많이 빼야 돼. 그래야지 부피가 줄어. 그러니까 저거를, 예, 물을 빼야 돼요. 물을 빼려면 뭐가 필요하죠? 멤브레인. 우리가 멤브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멤브레인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롯데케미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1시간을 달려왔는데, 오늘 드린 말씀은 처음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과거에는 좀 꾸준하게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이제는 지역적, 그리고 그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이걸 저장할 거냐,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응용이 될 거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라서 물이 일주일 동안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물이 일주일 동안 서울에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아파트는 지옥이 됩니다. 주택은 그나마 돼요. 아파트는 지옥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기후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우리 삶을 많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가시성이 보이면 또 다시 고민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수고, 또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용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또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부 마감하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뭔가가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뭐가 소중한지, 그러니까 소중한 게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니까요. 네, 소중한 게 가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응용할지 이런 거를 고민해야죠. 네, 우린 투자자잖아요. 네, 투자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또 그리고 그 우리의 소중한 돈들이 사회에 발전되는데 좋은 쪽으로 가는데 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로 수익도 내지만 우리는 자본가, 투자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계속 우리가 해나가면 돈을 벌 확률이 점점 높죠. 자, 그러면 우리 10시 10분에 제가 다시 열게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깊은 얘기들 하면 어떨까요? 오늘 끝난 게 아니라 10시 10분에 다시 실시간이 열리고 그 실시간 주소는 블로그에는 쓰지만 텔레그램은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네, 하시죠. 좀 이따 봐요.